윤곽 수술을 했는데도 얼굴이 작아지지 않은 좀 분들도 있잖아요. 제가 상담할 때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것 때문이죠. 때문인데 오늘 얼굴이 작은 사람에 대한 거를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. 네. 그냥 원래 턱이 좀 작은 사람들, 이제 뭐 윤곽 수술 하시고 나서 좀 작아진 분들, 뭐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. 네. 근데 얼굴이 작다는 거는 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? 그럼 기준 같은 게 혹시 따로 있나요?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얼굴이 좀 작다라고 하는 분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소하악이죠. 그러니까 하악 쪽이 좀 작으신 분들이 일반적으로 얼굴이 좀 작아 보이죠. 왜냐하면 상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두개골 쪽이랑 연결이 돼 있잖아요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두상에 따라서 뭔가 변화의 폭이 좀 정해져 있는데 하악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사이즈가 좀 작거나 뒤로 좀 들어가 있어도 얼굴이 확 작아 보일 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좀 얼굴이 작다라고 할 때는 뭐 상악도 상악이지만 일반적으로는 하악이 좀 작은 경우가 일반적으로는 얼굴이 좀 작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이제 얼굴이 작다라는 장점 대신에 어떻게 보면 좀 무턱으로 보일 수도 좀 있어서 저는 얼굴이 좀 작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무턱일 가능성이 좀 있겠구나 하면서 이제 얼굴을 관찰하는 경우가 좀 더 많죠. 윤곽 수술을 하셔서 얼굴이 좀 작아지신 분들도 계실 건데 네. 그럼 이 두 경우 중에 어떤 경우가 좀 수술 난이도가 더 높을까요? 아무래도 윤곽술이 좀 더 힘들겠죠. 네. 박리도 하고 뭐 흉살도 많이 생겨 있고 할 거니까. 당연히 개개인마다 이제 위치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윤곽 수술을 하셔서 수술의 난이도가 높아지는 경우보다 하악이 작으신 분들, 그러니까 무턱인 경우에 있어서 사실 수술이 훨씬 더 어렵죠. 아무래도 뼈를 실제로 깎은 윤곽 환자가 더 힘들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. 수술의 테크닉적인 부분 그리고 수술의 난이도만 따지고 봤었을 때는 뭐 재수술이나 뭐 그런 분들이 더 힘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간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고정을 어느 정도 해야 수술의 결과가 나올 텐데 이 고정을 할 공간이 많이 있는 경우 이 공간이 적은 경우에 따라서 이제 난이도가 크게 갈리거든요. 윤곽 수술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뼈가 작아져 있지만 그리고 이전에 수술하셔서 뭐 흉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고정할 수 있는 공간이 꽤 많아요.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양을 만들려고 할 때 고정의 범위를 정할 때 어느 정도는 좀 구역을 나눌 수가 있죠.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고정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고정하고 어떻게 해야지가 이제 플랜을 쭉 세우기 좀 편한데 무턱인 분들은 공간 자체가 너무 좁거든요. 그래서 내가 이 공간을 5등분을 해서 몇 군데를 봉합을 하고 어디에 엘라스틱홈으로 좀 더 고정을 해야겠다라는 그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수술의 플랜을 세울 때 아무래도 좀 힘든 경우들이 훨씬 많죠. 예를 들면 이제 하악이 작은 경우에 있어서 V리프트를 할 때 좀 더 힘든 케이스들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. 왜냐하면 뼈 아래쪽에 제가 항상 공간을 어느 정도 등분을 해서 고정을 하고 엘라스틱홈을 넣고 이제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공간이 너무 작으면 힘들죠. 그럼 말씀하신 대로면은 뭐 무턱인 케이스랑 윤곽 수술을 한 케이스가 있으면 둘 다 고정하는 포인트가 다르다는 말씀이신 건지. 꼭 뼈의 차이만 가지고 그렇게 수술의 범위나 아니면 포인트들을 다르게 하는 건 아니고 모든 환자들을 저는 사실 좀 다르게 하긴 하는데 좀 크게 나눠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윤곽을 하시고 나서 V리프트를 하신다라고 하면 침샘이 있는 부위를 좀 더 고정을 많이 해야겠죠.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고정의 포인트들을 좀 더 뒤쪽, 좀 더 앞쪽 혹은 좀 더 안쪽으로 해서 좀 세밀하게 나눠야 되고 턱이 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설골도 아래쪽에 계시거든요. 그런데 아무래도 하악이 뒤로 좀 밀려 들어가 있고 작은 편이시니까 이 근육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턱이 약간 앞쪽으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턱뼈의 끝 가장자리를 활용하고 플라티스마를 활용해서 턱이 약간 앞쪽으로 나올 수 있게 조절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생각을 많이 해서 수술을 해야죠. 이제 그런 부분들이 수술의 포인트들 그리고 고정하는 포인트, 고정하는 개수, 고정 위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계획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하죠. 근데 무턱인데 또 얼굴이 크신 분들도 있고 윤곽 수술을 했는데도 얼굴이 작아지지 않은 좀 분들도 있잖아요. 이 두 가지 경우는 좀 왜 그런 건가요? 제가 상담할 때 가끔씩 이제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것 때문이죠. 칼바리아 때문인데 두상 자체가 옆쪽으로 좀 퍼져 있거나 이 두상 때문에 우리 광대활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 이쪽 부분이 위치가 결정이 되거든요. 그래서 두상 때문에 어느 정도 상악의 사이즈가 좀 결정이 되는데 이 상악의 사이즈가 좀 크면
턱이 좀 작거나 윤곽을 하셔도 내 얼굴이 크게 많이 작아지진 않은 것 같다라고 실망하시는 경우가 꽤 있으시죠. 그럼 주걱턱인 경우에는 좀 반대니까 네. 다 크겠네요. 얼굴 어떻게 해도. 아니에요. 그렇진 않고요. 하악만 특징적으로 커지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.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이제 비염 이런 것 때문에 아데노이드 페이스라고 해서 이제 중안부가 길어지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턱이 앞쪽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리고 되게 드문 경우지만 뇌하수체 뭐 종양 때문에 아크로메갈리처럼 이제 말단부가 좀 비대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두상이 꼭 커서 주걱턱이다. 사실 그 말도 맞지는 않습니다.